용천마을의 뜨거운 여름날, 장 대감댁의 마당에는 한낮에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만석은 상반신이 땀으로 번들거릴 정도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올랐고 까무잡잡하게 그은 얼굴에는 부지런함이 배어 있었다. 휴, 이 무더위에 장작을 패라니? 대감나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이나 하시면서 시원하게 계실 텐데.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는 눈가가 따가울 정도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고 도끼를 내려쳤다. 나무가 쩍하고 갈라지자 만석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해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마땅한 편에서 한옥히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아, 잠시 쉬어가거라. 이리 와서 물 한 사발하고 가렴. 만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다. 한옥희의 눈빛에는 묘한 온기와 함께 짙은 고독이 어려 있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장대감은 늘 술과 여자에 빠져 마님을 내버려 두었으니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마님, 고맙습니다. 민속이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다가가자. 한옥희는 손수 따라온 물을 내밀었다. 시원한 우물물이 담긴 사발은 만석의 목을 타고 쭉쭉 넘어갔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물을 마시는 만석의 근육질 어깨가 해에 반짝였다. 요즘 들어 대가 멀은 기분이 좋지 않으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한다. 한옥희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가라앉아 있었다.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만석아, 나는 네가 이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늘 보기 좋구나.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 할 일일 뿐이지요. 만석의 굵직하고 담백한 대답에 한옥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를 바라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이 머슴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죄스러운 감정이 스쳤다. 저 아이에게 괜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한옥희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만 들어가서 쉬어라. 해가 너무 뜨겁다. 예, 마님. 만석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도끼를 짊어진 채에 장작더미 옆으로 가서 한숨을 내쉬었다. 마님 눈빛이 오늘따라 참 묘하군. 그는 자신을 바라보던 한옥희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곧 떨쳐내야 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머슴일 뿐이었으니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만석은 몰래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낮과 달리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장 대감댁의 담장을 가볍게 넘어 밖으로 나갔다. 발걸음은 소리 없이 날렵했다. 장군댁으로 가야겠군. 저 인간이 백성들 곡식 빼앗아 기생들 주고 논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그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만석은 검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면 의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이는
한옥희 마님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문틈을 살짝 열어 민속이 몰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저 머슴이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지? 한옥희는 속으로 의문을 삼켰다. 하지만 직접 묻기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대신 그녀는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오늘도 술에 절어 하인들을 부려먹고 난리를 치다 골아떨어졌다. 휴, 저희가 언제 정신을 차릴까? 그녀의 눈가에는 슬픈 주름이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각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밤새 몰래 나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빗자루를 놀렸다. 그때였다. 장대감의 딸 김설아가 마당으로 나왔다. 설아는 만석보다 3살 어린 아씨였다. 어려서부터 만석을 친오빠처럼 따르고 의지했다. 만석 오라버니. 오늘은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만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한 얼굴을 했다. 아닙니다. 아씨, 잠을 좀 설쳤을 뿐입니다. 설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설마 쥐라도 지나다녀서 잠을 설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쥐가 마당에 많이 보이더군요. 맞아요. 어제도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소란을 피우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설아의 말에 만석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이 순진하고 맑은 아씨가 그런 집안 사정에 마음고생한다는 사실이 괜히 미안했다. 아씨,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설아는 만석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라버니가 있어 든든해요. 언제나 고마워요. 설아가 떠난 뒤 만석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따라 하늘은 맑고 높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먹구름처럼 무거웠다. 이 집안도 부패한 양반 집안인 건 똑같지. 그래도 마님과 아씨만은. 만석의 마음속에서는 사명감과 연민이 뒤섞여 복잡했다. 그는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부당함을 보면 참지 못했다. 그래서 밤마다 부유한 양반집을 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자기 집주인인 한옥희 마님에게만은 그 사실을 숨겼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으니. 해가 기울 무렵 장대감댁의 대청에서는 고성이 들려왔다. 장대감이 술에 취해 하인들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이놈들아, 술상의 안주가 이게 뭐냐? 당장 바꿔 와라.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봤다. 한옥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억지로 얼굴을 가라앉혔다. 대감, 이제 좀 그만 드세요. 건강 해치십니다. 닥쳐라 내년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 감히. 장대감은 비틀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한옥희는 눈물이 고인 눈을 애써 감았다. 이 사람에게 뭘 기대했을까?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날 밤
만석은 또다시 몰래 집을 나섰다. 오늘은 마을 동쪽의 부잣집을 털 계획이었다. 그러나 담을 넘으려던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서 있는 한옥희 마님이 있었다. 만석아. 그 목소리에 만석은 몸이 굳었다. 마님. 이 밤중에 여긴 어찌.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을 피했다.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거라. 만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님, 제게 묻지 마십시오. 마님이 아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네가 뭘 하려고 이러는지 말해주면 안 되느냐. 만석은 한옥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마님, 전 단지 가진 자의 부정을 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뿐입니다. 한옥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번졌다. 한옥희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달빛이 은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석아, 그런 일을 왜 네가 해야 하느냐? 만석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낮게 대답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을 감사도 관리도 아무도 백성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니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한옥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머슴 하나가 저런 마음으로 밤마다 목숨을 걸고 다닌다니. 그동안 그를 머슴이라고 하찮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도 네가 다치면 그녀는 끝말을 삼켰다. 민속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한옥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기묘한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마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한옥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너라도 다치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으니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밤의 공기를 깊게 들이쉬었다. 마님, 걱정 부들어 매십시오. 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몸을 돌려 달빛을 따라 빠르게 사라졌다. 한옥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보 같은 사람, 왜 하필 너 같은 아이가. 달빛이 그녀의 눈물을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날 새벽녘 만석은 피범벅이 되어 돌아왔다. 옷이 찢겨 있었고 팔에는 상처가 깊이 패 있었다. 그는 몰래 장 대감댁의 뒷마당 담장을 넘었다. 하지만 한옥희는 그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 그녀의 목소리에 만석은 흠칫했다. 그리고 억지로 태어난 척 웃었다. 마님, 이 밤에 또 내 꼬리. 그게 뭐냐? 어디서 그렇게 된 거냐? 한옥희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만석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조금 실수했습니다. 의적질하다 잡힐 뻔한 거지.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곧 대답이었다. 한옥희는 그의 상처난 팔을 붙잡았다.
피가 흘러 그녀의 손에 묻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만석은 잠시 그 손길을 느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머슴 따위가 받아도 될지 두려웠다. 마님, 제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내 걱정을 어찌 접을 수 있겠느냐,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네가 없으면. 한옥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위험한 고백 같았다. 잠시의 침묵,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속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님, 저야말로 마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버렸잖느냐? 만석의 입가가 쓰게 일그러졌다. 그러니 마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겐 이 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 부정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옥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만석은 살짝 웃었다. 피곤하고 다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스했다. 마님께서 이렇게 제 상처를 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한옥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만석의 상처 난 팔을 물로 씻어주었다. 천을 가져와 감아주었다. 만석은 숨죽인 신음을 냈다. 하지만 얌전히 손을 내맡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엇갈려 길게 늘어졌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만석은 한동안 낮에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잠시 몸을 추스르며 움직임을 줄였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장대감댁 머슴이 밤마다 사라진다. 양반집을 털어가는 도둑놈이 머슴이래. 이런 풍문이 돌자 불같이 화를 냈다. 이놈 만석 내놈이냐? 만석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다. 대감어른, 전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감은 술기운에 눈이 벌게져 있었다. 감히 내 눈을 속여 내 귀에 네 얘기가 들어왔다 너. 같은 놈을 썩어빠진 창고에 가둬야 정신을 차리지. 한옥희는 옆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대감 어른, 제발 진정하십시오. 민속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옹호해 내 놈도 한패냐. 장대감의 눈빛이 섬뜩했다. 그 눈빛이 한옥희를 향하자 만석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마님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건 제 탓입니다. 장대감은 이를 갈았다. 좋다. 내일부터 저놈은 마당 쓸고 뒷간 치우는 일만 시켜라. 밥도 밥만 줘라. 그날 저녁 만석은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반 공기밖에 안 되는 밥. 물 말아 먹으며 그는 허기를 참았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한옥희는 눈물이 났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다. 내가 나서면 저 아이만 더 다친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한 여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연민이 깊어졌다. 며칠 뒤 만석은 몰래 장대감댁을 빠져나왔다. 몸이 지쳐 있었지만 더 뜨거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손에 짧은 칼을 쥐었다. 마을 서쪽의 부잣집이 오늘 표적이었다. 그가 담을 넘는 순간 달빛 아래서 누군가 나타났다. 만서가 그 음성 또 한옥이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님, 또 왜 내가 말렸잖느냐. 하지 말라고. 그녀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만석은 눈길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무슨 소용이냐. 너 죽으면 끝이잖아. 만석은 차갑게 웃었다. 죽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한옥희는 한 걸음 다가왔다. 손을 뻗어 만석의 소매를 붙잡았다. 제발 가지 마라. 그 부드러운 손길에 만석은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마님, 저를 머슴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감히 마님께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사라졌다. 한옥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다. 달빛이 차갑게 그녀를 비쳤다.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땅을 적셨다. 한옥희는 그날 밤 이후 깊은 병이 들었다. 만석의 등을 마지막으로 본 달빛 아래서부터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조급히 뛰었다. 식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달을 바라보았다. 늙은 몸종인 김씨가 와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마님, 이러시면 몸 상하십니다. 내 몸이야 상하면 상하는 것이지. 목소리가 너무도 낮았다. 김씨는 마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장대감이 폭언을 퍼붓고 만석을 굶기고 밤마다 의심으로 집안을 뒤집을 때부터였다. 그리고 며칠 전 마님이 몰래 만석의 의적지를 말리려 따라 나갔다가 무너져 울던 그날 밤 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놈 민석이가 마님 속을 다 타게 하는군요. 한옥희는 눈동자를 살짝 흔들었다. 이젠 민석이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무렵 민석은 몸을 숨겼다. 장대의 감이 사람을 풀어 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도둑질한 자가 머슴이라는 풍문은 마을을 넘어 관아까지 퍼졌다. 관아의 이방이 장대감댁을 찾았다. 대감어른, 그 머슴놈이 범인이라는 증자가 있습니까? 장대감은 술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증좌 그 놈이 없어졌잖느냐. 내 눈에는 그게 증좌다. 이방은 뻔뻔하게 웃었다. 증좌가 없으면 저희도 잡아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장대감의 눈이 획 돌아갔다. 명분 같은 소리 하네. 이놈아, 내 돈이 명분이다. 이방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돈이야 언제나 좋지요. 단, 저희도 남 눈치가 있으니 마을 사람들 입을 맞춰주십시오. 그리하여 장 대감댁에는 매질당한 하인들이 줄줄이 나왔다. 민석이가 분명했습니다. 밤마다 칼 차고 나가더이다. 거짓 증언이 쏟아졌다. 그걸 듣고 있던 한옥희는 기가 막혀 숨을 죽였다. 김씨가 말렸다. 마님, 제발 입 다무세요. 마님이 나서면 더 큰일입니다. 하지만 한옥희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이 집은 썩었다. 장대감도, 이 하인들도.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는 늘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던 그의 굳은 손, 상처 투성이의 팔을 내밀던 그 밤. 며칠 후 민석은 산속 움막에 숨어 지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도망을 이어가며 배고픔과 추위를 견뎠다. 그날 밤 빗줄기가 거세게 내렸다. 민석은 비를 맞으며 움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마님.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숨이 막힐 듯 한옥희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다. 자기가 돌아가면 장대감이 그녀를 의심하고 괴롭힐 것이다. 비가 잠시 멎을 무렵 민석은 조심스레 움막을 나섰다. 마을로 향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쌀을 훔쳐서 모두 나눠주고 그 다음엔 멀리 달아나자. 그는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는 관군이 숨어 있었다. 이놈이다 잡아라. 민석은 눈을 부릅떴다. 비에 젖은 칼을 꺼냈다. 하지만 상대는 네댓 명. 그는 힘껏 싸웠다. 비명을 지르는 병졸이 있었지만 다른 자가 칼자루로 민석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민석은 쓰러졌다. 비가 피와 섞여 흘렀다. 민석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마을길.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를 지켜봤다. 저놈이 의적질했다더라. 쯧쯧. 젊은 놈이 대감집 머슴 주제에 민석의 눈에는 한옥희의 집 대문이 스쳤다. 그 문이 닫혀 있었다. 보지 말아라. 제발 나를 보지 말아라.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관에 도착한 민석은 곧바로 고문당했다. 형리가 불에 달군 쇠를 가져왔다. 너 도둑질했다지?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형리는 웃었다. 그래, 입을 열 때까지 짖어주마. 불린 채찍이 그의 등을 후려쳤다. 살이 갈라졌다. 며칠이 지났다. 민석은 죽지 않을 만큼만 고문당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나눠줬는지도 누가 도왔는지도 아무도 불지 않았다. 이방은 짜증을 냈다. 이놈이 이렇게 버티니 골치 아프구나. 장대감은 관아로 찾아와 쏘아붙였다. 그놈을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내 재산 턴 놈이야. 이방은 굽실거렸다. 대감얼은 곧 판결 나올 겁니다. 한옥희는 집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민석이가 관에 잡혔다고. 몸종 김씨가 고개를 떨궜다. 마님, 나서지 마세요. 나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옥희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옥희는 몰래 방을 나섰다. 비가 그친 달밤이었다. 그녀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관아 근처로 갔다. 조용히 담을 넘어 안을 살폈다. 민석이 피범벅이 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한옥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았다. 그녀는 소매를 깨물며 돌아섰다. 다음 날 장대감에게 간청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장대감의 눈이 번뜩였다.
네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속죄하겠습니다. 돈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장대감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내 놈이 그놈 편을 들겠다는 거냐? 제발. 장대감은 갑자기 웃었다. 좋다. 너 정말 그놈 살리고 싶으냐? 한옥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대감은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럼 내 말 들어라. 앞으로 내 명령에 토달지 말고 내 사람 노릇 제대로 해라. 그 말은 곧 한옥희의 삶을 장대감이 마음대로 쥐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날 밤 장대감은 관하로 사람을 보냈다. 그놈 목숨만 살려서 내게 보내라. 이튿날 민석은 상처 입은 채 마을로 실려왔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간신히 숨이 붙어 있었다. 장대감댁의 장정들이 그를 마당에 내팽개쳤다. 이놈아, 장대감이 살려주셨으니 감사히 굴러다녀라. 민석은 흐릿한 눈으로 마루를 바라봤다. 거기에 한옥희가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석은 입을 열었다. 왜? 한옥희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다. 민석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가 쓰러진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한옥희는 두 손을 떨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만 있어라.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장대감댁 마당에 민속이 쓰러져 있던 그날 밤.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비가 그친 뒤에 습기 어린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속삭였다. 저놈이 정말 의적이었다더라. 아이고, 대가 멀은 성질머리도 무서운데 마님이 괜히 엮였다지 않나? 소곤대는 소리는 곧 멈췄다. 문이 열리고 장대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돌았다. 모두 꺼져라. 하인들이 허리를 숙인 채 사라졌다. 장대감은 마당에 쓰러진 만석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이놈, 네 목숨값을 마님이 치렀다? 그러곤 뒤를 돌아 대문을 향해 외쳤다. 오키야. 한옥희는 이미 문틈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 대감.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장대감이 비열하게 웃었다. 가서 살펴보거라. 네가 살려달랬으니 돌보아야지. 오키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장대감은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불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밝혔다. 만석의 곁에 다가간 오키는 그의 몸을 살폈다. 등에는 피가 굳어 검게 변해 있었다. 입술은 터지고 옆구리에는 붕대조차 감겨 있지 않았다.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마님,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받쳤다. 괜찮다. 만서가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는 수치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왜 살렸습니까? 오키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죽게 둘 수가 없었다.
민속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없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가 부서지도록 이를 물었다. 오키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마디가 굵고 거칠며 상처투성이인 손. 살아만 있어라. 제발.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다. 장대감은 담배를 문 채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불빛에 비친 그의 눈에는 음험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좋아. 이렇게 엮여야 재밌지. 그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만석은 안채로 들여보내지 못했다. 장대감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마당 구석방에 쳐넣어라. 병들면 병들고 죽으면 죽는 거다. 결국 몸종 김씨가 오키를 도와 마당 한쪽 헛간을 청소했다. 그곳에 집단을 깔았다. 만석을 겨우 옮겨 눕혔다. 오키가 물을 적셔 상처를 씻어주자 만석은 이를 악물고 신음했다. 왜 이러십니까? 마님, 더럽습니다. 오키는 울먹였다. 이 손을 더럽힌 건 네가 아니라 이 집이다. 만석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마당을 쓸던 바람소리가 새으산하게 울렸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장대감의 웃음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며칠이 흘렀다. 만석은 겨우 죽을 면했지만 상처는 덧났다.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쌀, 애들한테 가져가야 배고프다고. 그 말을 듣는 한옥희는 밤마다 눈을 떴다. 몸종 김씨는 마님을 말렸다. 마님, 이러다 병나십니다. 하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살았다면 내가 살려야지. 장대감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방관했다. 그는 오히려 오키가 만석을 돌보는 걸 즐기듯 지켜보았다. 술상을 받고 몸종을 쫓아낸 뒤 오키를 부를 때도 있었다. 오키야, 대감. 그놈은 살겠느냐?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대감은 피식 웃었다. 네가 목숨을 구하더니 정성스럽구나. 참 곱고도 충성스러운 계집이다. 오키의 눈이 흔들렸다. 장대감은 술잔을 내던졌다. 내가 언제 너더러 그놈 살리랬냐. 오키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대감. 장대감은 갑자기 조용히 웃었다. 좋아.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살려라. 대신 앞으로 내 말 한마디 거역하지 마라. 알겠느냐. 오키는 눈을 감았다. 예. 그날 이후 오키는 만석을 돌보며 동시에 장대감의 명령을 무조건 받아들였다. 장대감이 오늘은 너 여기 못 가 하면 가지 않았다. 오늘 밤 내 술을 따라라 하면 따라야 했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오키는 몸을 떨었지만 민속이 깨어날 때쯤 오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속이 처음으로 맑은 정신을 찾은 날이었다. 그는 겨우 상체를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숨이 거칠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 앞에 오키가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 민속이 입을 열었다. 나 왜? 오키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야 한다. 네가 죽으면 나에게 남은 건 없으니까. 만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마님, 제발 나를 버리세요. 나 같은 놈. 이제 더럽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더럽혀진 건 나다. 네가 아니야. 그 말을 듣던 몸종 김씨는 눈시울을 훔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옥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만석은 겨우 헛간을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다리를 절룩이며 마당을 걸었다. 그때 장대감이 나왔다. 하인들이 재빨리 엎드렸다. 장대감의 눈에 민속이 띄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어이, 민속이 고개를 들었다. 장대감의 시선이 살기 어렸다. 살아났구나, 좋다. 살았으면 이래야지.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대감은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저놈 마당 쓸고 뒷간 치워라. 몸 못 쓰면 죽여도 좋다. 만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마당 빗자루를 쥔 손이 떨렸다. 상처가 찢어질 듯이 아팠다. 피가 다시 배어나왔다. 그 모습을 안채에서 본 한옥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장대감은 뒤에서 낮게 웃었다. 보아라, 네가 살려낸 충직한 머슴이다. 오키는 부르르 떨며 눈을 감았다. 밤이 되자 만석은 헛간으로 기어들어 왔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문턱을 잡았다. 그 앞에 오키가 있었다. 약을 끓여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마십시오. 이제 마님도 더럽혀집니다. 오키는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가가 그의 상처를 씻어 주었다. 이미 더럽혀졌다. 네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러니 제발 죽지 마라. 만석은 울었다. 그 거친 사내가 피투성이로 울었다. 오키는 그의 머리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만석아, 우리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내가 널 빼내겠다. 만석의 눈이 번뜩였다. 마님, 그게 무슨... 오키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너도, 나도, 이 집도 그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허름한 헛간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만석의 상처난 얼굴을 희미하게 드러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온몸이 쑤시고 찢어질 듯 아픈데도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또렷했다. 한옥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우리 이 지옥에서 나가자. 그게 무슨 뜻일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공간. 가만히 문틈에서 지켜보던 몸종 김씨가 눈물을 훔쳤다. 마님이 또 오면 같이 달래야겠다 싶어. 소리 없이 돌아섰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발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며 가까워졌다. 오키였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몸에는 낡은 겉옷을 걸쳤다. 손에는 작은 약탕기와 거즈가 담긴 광주리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기색이 역력했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지 마십시오. 마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졌다. 오키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만석아, 네가 살려달라고 했던 게 아니야. 내가 살리고 싶어서 살렸어. 그녀는 약을 시켜 붓으로 만석의 상처를 덧발랐다. 만석은 몸을 떨며 이를 악물었다. 왜 이러십니까? 나 같은 놈. 오키는 손을 멈췄다. 그의 눈을 바라봤다. 네가 나 같은 년을 더럽다고 하지 않았듯. 나도 널 더럽다고 안 본다. 그 말에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오키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들었어. 오키는 낮게 속삭였다. 민속이 숨을 죽였다. 뭘 들으셨습니까? 오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장대감이 널 죽이라 했다더라. 그때 내가 빌지 않았으면 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널 살린 거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떻게든 이 집을 나가자. 네가 날 도와? 그 말이 칼날처럼 심장에 꽂혔다. 나가면 우린 죽을 수도.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라리 죽겠다. 이 지옥보다는. 만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그날 이후 만석의 눈빛이 변했다.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마당을 쓸었다. 뒷간을 치웠다. 상처가 터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다시 묶고 움직였다. 하인들은 그런 만석을 흘끔흘끔 보았다. 살려줬더니 개처럼 부리네. 그래도 죽이진 않잖아. 그 속삭임이 귀를 때렸다. 만석은 귀를 틀어막고 빗자루를 쥐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나갈 수 있다. 오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결이, 눈물, 떨림까지. 만석의 소나귀가 하얗게 질렸다. 장대감은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대청에서 담배를 피우며 거드름을 피웠다. 우리 민속이 기특하네. 살려줬더니 아주 충직하군. 하인들이 굽신거렸다. 예, 대감. 하하, 저 계집이 참 잘 길러놨지. 마님이 날 위해서 그놈 살려달라 하지 않았는가.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처마를 울렸다. 만석의 귀에도 들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을 피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분노였다.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끝장날 분노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또 빗자루질했다. 밤이 되면 오키가 왔다. 그녀는 식은 밥, 물, 약을 가져왔다. 만석은 무릎을 꿇었다. 마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이제 더는. 오키는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굳고 상처투성이인 손. 그 손을 감싸 쥐었다. 만석아, 이 손이 사람을 죽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를 살리고 있어. 만석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만석은 처음으로 그의 손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날 반 만석은 처음으로 오키의 무릎에 기대 잠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만석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커졌다. 장대감은 그를 노예처럼 부렸다. 가장 힘든 일을 시켰다. 옷이 남루해지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났다. 만석은 묵묵히 했다. 하인들은 속으로 혀를 찼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살아야 한다는 불꽃이 있었다. 오키는 그 불꽃을 보았다. 밤이면 둘은 헛간에서 작게 속삭였다. 뒷문이 있네. 하지만 늘 잠을 쇠가. 열쇠를 구해야 해. 오키는 낮에는 장대감의 술잔을 받았다. 그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쌀 때마다 속으로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만석을 살려야 했다. 자신을 살려야 했다. 어느 날 밤, 오키는 술에 취한 장대감의 방을 나왔다. 손에는 작은 소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열쇠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 길로 헛간으로 갔다. 만석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눈이 번뜩였다. 마님, 오키는 숨을 죽였다. 손을 내밀었다. 그 손바닥 위에 열쇠가 올려졌다. 차지했다. 만석의 눈이 흔들렸다. 오키는 속삭였다. 우린 이제 준비됐다. 하지만 문제는 장대감이었다. 그는 눈치가 빠른 자였다. 며칠 뒤 그는 오키를 불렀다. 오키야, 너 요즘 내 눈 피하더라. 오키는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대감. 장대감은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 손길이 차가웠다.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그놈이랑 뭘 꾸미는 거지? 오키는 눈을 피했다. 장대감의 눈빛이 살기가 어려 있었다. 좋다. 확인해 봐야겠다. 그날 밤 장대감은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그놈 민속이 오늘 밤엔 내 창고를 지키게 해라. 오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창고는 장대감이 수시로 쓰는 별채, 감시가 심한 곳이었다. 밤이 되자 만석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었다. 오키가 목숨 걸고 빼온 열쇠였다. 하지만 오늘은 탈출할 수 없었다. 하인 2명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만석은 이를 갈았다. 오늘은 아니다. 하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피로 물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헛간에서는 오키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김씨가 등을 두드리며 달랬다. 마님, 제발 조금이라도 주무세요. 오키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이러다 들키면 민속이 죽어요. 나도 죽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씨는 눈물을 삼켰다. 마님,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오키는 2 눈을 꼭 감았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만석은 감시병이 졸고 있는 틈을 봤다. 손을 뻗었다. 열쇠를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그는 손을 내렸다. 아직이야. 오늘은 아니다. 그는 달을 올려다봤다. 그 달빛이 오키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당신과 나가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달빛이 서늘하게 내렸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장대감 집안은 음산한 정적이 감돌았다. 만석은 여전히 창고 주변의 일꾼 일을 맡아 새벽부터 밤까지 채찍질을 당하며 일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죽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감시병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졸음, 교대 시간, 담배를 피우러 빠지는 틈새까지. 그의 몸은 갈수록 깡마르고 피곤함에 절어갔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이제 한 번만 더, 한 번의 빈틈만 오면 그 손에는 늘 작은 열쇠가 만신창이가 된 옷자락 안에 묶여 있었다. 오키가 목숨 걸고 건넨 증표. 그것을 쥘 때마다 만석의 심장은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뛰었다. 오키 역시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졌다. 장대감은 그녀를 수시로 불러 술상을 차리게 했다. 그녀가 술을 따를 때마다 장대감의 뚱한 얼굴이 눈앞을 가득 메웠다. 요즘 아주 조용하군. 네가 그놈 꼬리 자른 거냐? 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소인, 그런 일 없습니다. 장대감은 입가를 비틀며 그녀의 턱을 잡았다. 네가 내 뜻 거스르면 그놈을 개처럼 묶어버릴 거야. 오키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대감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속이 뒤틀렸다. 장대감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모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다. 그날 밤 오키는 몸종 김씨에게 기대어 흐느꼈다. 나 이렇게 더럽혀져도 괜찮을까? 김씨는 말없이 등을 쓸어주었다. 마님, 민속이 그 사람은 압니다. 마님이 얼마나 지옥을 견디고 있는지. 오키는 눈을 감았다. 만석의 눈빛이 떠올랐다. 살고 싶다는 그 절박함.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까지 끌고 나가려는 눈빛. 그것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며칠 뒤 만석은 드디어 작은 틈을 발견했다. 감시병 둘이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며 뒷담을 깔깔대는 시간. 그 사이를 스쳤을 때 만석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오늘은 아니다. 만석은 땀에 젖은 손을 닦았다. 그리고 밤마다 이 틈새를 확인했다.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다. 오키가 기다리는 뒷문까지. 감시병의 동선까지. 그날 밤 헛간에서 오키와 민속이 마주 앉았다.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 둘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오키가 물었다. 찾았어. 민속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밤이 제일 좋아. 오키가 손을 떨었다. 무서워. 민속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오키는 덥석 잡았다. 민속이 낮게 말했다. 마님, 무서우셔도 저만 믿으십시오. 오키는 눈을 감았다. 아, 그래. 너만 믿는다.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았다. 그 순간 세상에는 둘뿐이었다. 비루한 신분도 상처도 죄도 사라진 듯했다. 다음 날은 유난히 추웠다. 바람이 매서워서 마당에 먼지가 날리고 하인들이 몸을 웅크렸다. 만석은 새벽부터 땔감을 나르며 감시병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 눈빛이 매서웠다. 오늘이다. 그는 벽쪽 통로를 따라 걸으며 위치를 외웠다. 뒷문, 창고의 옆문, 그리고 감시병의 자리. 하인 하나가 만석을 부르자 민속이 눈을 번쩍 떴다. 이 자식아, 멍하니 뭐하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들었다.
속으로 외쳤다. 오늘 밤이다. 반드시. 해질녘. 오키는 몸종 김씨에게 쪽지를 건넸다. 이거 민식이한테? 김씨가 두려운 얼굴로 받았다. 마님, 위험합니다.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줘도 알아. 그래도 내 마음이야.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살아남아. 그 말이 전부였다. 김씨가 쪽지를 감싸쥐었다. 그 손이 떨렸다. 마님. 오키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둘 다 살아서 나가자. 그녀의 기도는 떨리는 숨결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이 깊어져 갔다. 장대감의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하인들은 대부분 잤고 감시병들만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며 졸았다. 만석은 나뭇더미를 옮기던 척하며 감시병 옆을 지나쳤다. 이 자식! 늦네? 감시병이 투덜거렸다. 민속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지었다. 지금이다. 만석의 손이 주머니 안 열쇠를 쥐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살금살금 움직였다. 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감시병들이 담배를 꺼내며 멀찍이 가는 순간 만석은 달려갔다. 창고의 뒷문 앞, 열쇠를 삽입, 찰칵.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이 열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감시병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만석은 숨을 죽였다. 이제 오키 마님 쪽으로.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야, 민속이 안 보이냐? 감시병이 고개를 돌렸다. 만석은 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제발 가라. 감시병이 다시 돌아섰다.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창고 틈새로 흘러들어왔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빠져나갔다. 오키는 그 시각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갔다. 몸종 김씨가 옆에서 떨면서 말했다. 마님, 늦으십니다. 오키가 입술을 떨었다. 올 거야. 반드시? 그녀의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러다 문틈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키가 번개처럼 돌아섰다. 만석이었다. 숨이 거칠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오키는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왔어. 민속이 숨을 몰아쉬었다. 마님. 지금이요? 지금 나갑시다. 오키가 눈을 번쩍 떴다. 몸종 김씨가 입을 막았다. 지금. 지금이요. 민속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오키는 두 손을 꼭 잡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가자. 민속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몸종 김씨가 울먹였다. 마님, 전, 오키가 김씨의 손을 잡았다. 너도 와. 김씨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네, 마님. 세 사람은 문을 살짝 열었다. 가느다란 달빛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감시병들은 여전히 술 기운에 비틀거렸다. 민속이 낮게 말했다. 이 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마당을 건너 옆채를 돌고 뒷문으로 민속이 열쇠를 꺼냈다. 찰칵. 문이 살짝 열렸다. 바깥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오키가 숨을 들이켰다. 만서가 민속이 고개를 돌렸다. 마님, 이제부터 우리 목숨은 우리 겁니다.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래, 우리 거야.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내던졌다. 밤 공기는 싸늘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오키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세 사람은 숨죽인 짐승처럼 담벼락에 몸을 붙인 채 걸음을 옮겼다. 민속이 낮게 말했다. 말씀 마세요. 소리만 죽이십시오. 오키와 김씨가 떨리는 숨을 죽였다. 바깥 세상은 고요했지만 가득했다. 멀리 개 짖는 소리, 문간방의 희미한 등잔불. 만석은 귀를 기울였다. 감시병의 코 고는 소리, 술병이 나뒹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만석의 뼛속을 파고들었다. 이제 담장만 넘으면 된다. 그는 손가락으로 담의 균열을 가리켰다. 저기로. 오키는 무릎을 꿇었다. 담이 낮은 곳을 찾았다. 민속이 몸을 들어 올려주었다. 오키가 담 위에 오르자 바스락거렸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제발, 제발 소리 나지 마라. 그녀는 담 위를 기어 넘었다. 김씨가 울먹였다. 마님, 무서워요. 민속이 이를 악물었다. 김씨, 이리 오시오. 내가 받으마. 김씨도 담을 붙잡았다. 그 작은 몸이 덜덜 떨렸다. 오키가 담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어서 김씨가 눈물을 훔치며 담 위로 올랐다. 민속이 마지막으로 담을 짚었다. 손바닥이 갈라진 자리에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아프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담 너머로 몸을 던졌다. 세 사람은 흙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숨이 거칠게 터졌다. 하지만 그건 해방의 숨이었다. 오키가 손을 부여잡았다. 됐어. 됐지. 민속이 손가락을 입에 대었다. 쉿. 아직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 같았다. 김씨는 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마님, 마님. 오키가 김씨의 얼굴을 감쌌다. 괜찮아. 우리 이제 나간 거야? 민속이 두 사람을 재촉했다. 지금부터 산길로 갑니다. 마을로는 못 갑니다. 장대 감히 하인을 풀어 찾을 겁니다.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수건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내 말대로 하자. 그들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달빛이 나무 사이를 비쳤다. 이따금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바닥은 축축했고 가시덤불이 스쳤다. 김씨는 발이 까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야, 아야. 민속이 돌아봤다. 김씨, 조금만 참으세요. 멈추면 죽습니다. 오키가 김씨를 부축했다. 일어나 가자. 김씨는 훌쩍이며 일어섰다. 마님,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살아야 해. 민속이 앞장을 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쥐어져 있었다. 장대감 집에서 몰래 훔친 부엌칼. 밤의 냉기 속에서 번득였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세 사람은 헐떡였다. 민속이 손을 들어 세웠다. 쉿. 오키와 김씨가 숨을 죽였다. 멀리 횃불 같은 불빛이 흔들렸다. 민속이 이를 악물었다. 찾으러 나왔습니다. 오키가 입을 막았다. 김씨는 기겁해 만석의 팔을 잡았다. 우리 죽어요. 만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쪽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그는 산등성이 쪽 경사로를 가리켰다. 이쪽으로. 그들은 땅을 기어갔다. 가랑잎이 바스락거렸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올랐다. 불빛이 그들을 스쳤다. 장대감의 하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갔을 거야. 샅샅이 뒤져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 연놈은 반드시 잡아오라고 하셨다. 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오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오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불빛이 멀어졌다. 만석은 숨을 내쉬었다. 됐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들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민속이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옛 사찰터가 나옵니다. 거긴 폐허라.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서 밤을 새우죠.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로 가자. 김씨는 기진맥진했지만 따라갔다. 산길은 점점 거칠어졌다. 돌부리에 발이 걸리고 풀숲이 몸을 긁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였다. 한참을 더 가자. 폐허가 나타났다. 옛 사찰터? 기와가 부서지고 나무 기둥이 쓰러져 있었다. 민속이 들어가 살폈다. 쥐들이 도망쳤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밤을 새우죠. 오키가 주저앉았다. 김씨는 털썩 쓰러졌다. 마님, 저 더는 못 가요. 오키가 김씨를 안았다. 됐어. 여기서 숨 고르자. 민속이 주위를 살폈다. 나무 조각을 주워 모았다. 불은 못 피웁니다. 연기가 나면 들킵니다. 그는 옷자락을 찢어 김씨의 발을 감쌌다. 피가 배어나왔다. 오키가 고개를 숙였다. 만서가. 민속이 고개를 들었다. 마님, 무서우십니까?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민속이 한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전 이 손 놓지 않을 겁니다. 오키가 흐느꼈다. 고마워, 고마워. 밤은 깊어졌다. 세 사람은 폐허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떨었다. 만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주위를 살폈다. 이따금 바람소리가 나무를 흔들었다. 그 소리에도 만석은 움찔했다. 오키는 만석의 어깨에 기대었다. 자지도 않니? 민속이 낮게 대답했다.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오키가 그의 얼굴을 만졌다. 상처투성이었다. 고생 많았다. 민속이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키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속이 깜짝 놀랐다. 마님, 오키가 말했다. 살아야 해. 살아서 나도 너도 김씨도 같이 살아야 해. 민속이 눈을 감았다. 예. 같이 살겠습니다.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새벽녘이 되자 만석은 몸을 일으켰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오키가 피곤한 눈을 비볐다. 김씨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 민속이 김씨를 업었다. 제가 업겠습니다. 오키가 만석의 어깨를 붙잡았다. 만석아, 너 민속이 고개를 돌렸다. 마님도 부축해야죠. 서둘러야 합니다. 해 뜨면 찾으러 옵니다. 오키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가자. 만석은 김씨를 업고 산길을 다시 내려갔다. 어두운 숲속. 부스럭대는 낙엽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였다. 새벽의 공기는 서늘했으나 은밀하게 번지는 안개가 그들의 숨을 가려주었다. 만석은 김씨를 등에 업은 채 숨을 고르며 경사로를 내려갔다. 발밑에 낙엽이 젖어 미끄러웠다. 오키는 손을 뻗어 만석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만석은 짐승처럼 이를 악물었다. 괜찮습니다. 김씨가 너무 가벼워서 슬픕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울림이 있었다. 김씨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신음을 흘렸다. 임. 오키가 김씨의 볼을 쓸어주었다. 조금만 참아. 이제 내려가면 마을이야.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마님, 마을로는 못 갑니다. 오키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민속이 눈빛을 내리깔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대감에게 귀띔할 겁니다. 은혜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오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어디로 민속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계곡을 따라 아래쪽으로 가면 산골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숨어 지낼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곳에서 살 수 있어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만석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다. 네가 있잖아. 우리 같이 살 길을 찾아. 만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짐짓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예, 같이 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안개가 그들을 덮었다. 안개는 그날의 은혜 같았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인부들이 이쪽으로 하고 소리치는 메아리. 만석은 귀를 기울였다.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직 멀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만석의 팔을 붙잡았다. 우릴 잡으면 민속이 낮게 말했다. 죽을 겁니다. 아니면 전 맞아 죽고 마님은 다시 끌려갈 겁니다. 오키가 몸을 떨었다. 만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님, 무서우십니까? 오키는 이를 악물었다.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만석은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러면 살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말만 들으십시오. 오키가 눈물을 삼켰다. 알았어. 내 말만 들을게. 만석은 김씨를 더 꽉 업었다. 그리고 땅을 디디며 나아갔다. 계곡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비가 많이 온 지난달 덕에 물길이 깊게 패해 있었다. 만석의 발이 진창에 빠졌다. 신발이 빠지자 걸었다. 발바닥이 찢어졌다. 피가 스며 나왔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신음을 흘리지 않았다. 김씨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마, 임, 살려주세요. 오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살 거야. 살아서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민속이 말했다. 마님, 이제 계곡만 건너면 됩니다. 오키가 고개를 들었다. 안개 너머로 물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만석은 김씨를 바위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계곡의 물살을 살폈다. 폭이 넓진 않았지만 물살이 빨랐다. 마님, 옷을 잡으세요. 제가 먼저 건너고 김씨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오키가 눈을 부릅떴다. 아니, 같이 가. 민속이 소리를 죽여 꾸짖듯 말했다. 마님, 죽고 싶으십니까? 하나씩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오키는 이를 악물었다. 민속이 손을 내밀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오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피로 얼룩졌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했다. 그들은 하나씩 계곡을 건넜다. 민속이 먼저 오키를 이끌었다. 물이 허리춤까지 찼다. 찬물이 살을 에었다. 만석은 오키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발밑을 디디세요. 밀리지 않게. 오키가 숨을 내쉬었다. 나 못하겠어. 할 수 있습니다. 만석의 음성은 단호했다. 그 단호함이 오키를 움직였다. 그들은 물살을 뚫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민속이 붙잡았다. 결국 반대편으로 올라섰다.
오키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민속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김씨였다. 김씨는 의식이 희미했다. 만석은 김씨를 업은 채 허리를 굽혀 물살을 헤쳤다. 물살이 등짝을 내리쳤다. 김씨가 심음을 흘렸다. 아야. 만석은 이를 악물었다. 죽지 마라. 죽으면 나도 끝이다. 그리고 온몸에 힘을 다해 나갔다. 결국 반대편으로 김씨를 내려놓았다. 오키가 달려와 김씨를 안았다. 김씨, 김씨, 정신 차려. 김씨는 겨우 눈을 떴다. 마, 임, 오키가 울었다. 살 거야. 우리 다 같이 살 거야. 민속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짐을 챙겼다. 갑시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들은 젖은 옷을 달싹이며 산골로 향했다. 발소리가 질퍽질퍽 울렸다. 만석은 수시로 뒤를 살폈다. 아직 저놈들이 못 따라왔습니다. 오키가 만석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다쳐서? 피가. 만석은 웃었다. 피야. 닦으면 됩니다. 마님이 잡히면 못 닦습니다. 오키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만석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속이 놀랐다. 마님,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줘. 살아서 내 옆에 있어줘. 만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있겠습니다.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 눈물은 뺨을 타고 만석의 팔목 위에 떨어졌다. 따뜻하고 차가웠다. 조금 더 걸었을 때였다. 안개 너머로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보였다. 민속이 숨을 몰아쉬었다. 저기입니다. 오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썩은 지붕, 허물어진 벽. 그러나 그 순간 그곳은 성처럼 보였다. 민속이 김씨를 내려놓았다. 문을 밀었다. 문짝이 삐걱거렸다. 아는 곰팡내가 진동했다. 민속이 입을 가렸다. 지내긴 더럽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오키는 눈을 반짝였다. 괜찮아. 여기면 돼. 김씨가 흐느꼈다. 마님, 여기가 어디예요? 오키가 김씨를 꼭 안았다. 우리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속이 눈을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보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피와 진창,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오두막 문이 삐걱대며 닫혔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조금은 멀어졌다. 허물어진 벽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지붕의 구멍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떨어졌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숨소리만이 부서진 흙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김씨를 눕혔다. 낡은 멍석이 사가 있었지만 그 위에라도 눕히지 않으면 냉기가 살을 파고들 터였다. 오키는 김씨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버텨. 이제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못해. 김씨는 흐릿한 눈동자로 오키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마님, 죄송합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을, 왜 그런 말을 해? 김씨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나 때문에. 이렇게 모기엔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속이 몸을 굽혔다. 김씨, 지금은 말씀 마시고 숨 고르십시오. 그의 손이 김씨의 이마에 닿았다. 찬 기운이 손끝에 스며들었다. 만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몸이 너무 식었습니다.
오키가 다급히 묻었다. 뭘 하면 돼? 어떻게든 데워야지.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다. 구석에 묵은 땔감이 썩은 차에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끌어내며 말했다. 불을 피우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셔야 합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속이 불씨를 살리려고 허리를 굽혔다. 부싯돌을 손에 쥔 그의 손등에 상처가 선명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피를 닦아내며 돌을 쳤다. 찰칵, 찰칵. 조그만 불꽃이 튀었다.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희미한 불길이 피어올랐다. 불빛이 깜박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부서진 벽에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서로에게 기대고 뒤섞여 있었다. 오키는 김씨의 젖은 옷을 벗겼다. 창피함도 체면도 없었다. 그저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만석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만 옷을 짜내어줄 옆에 널었다. 한기가 차츰 물러나자 김씨의 숨이 조금 고르게 변했다. 만석은 멍석 끝에 앉아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오키의 것이었다. 그녀의 울음은 낡은 오두막에 스며들어 오래된 통곡처럼 퍼졌다. 만석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가 점점 떠올랐다. 빛이 천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자 만석은 몸을 일으켰다. 마님. 그가 낮게 불렀다. 오키가 고개를 들었다. 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산 아래 작은 못이 있습니다. 물을 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약초도 찾아야 하고 식량도 구해야 합니다. 오키가 놀라 얼굴을 들었다. 혼자 가면 위험해. 만석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 같이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제가 없으면 마님이 김씨를 지켜주십시오. 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돌아올 거야?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부서진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혹시 누군가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키는 눈을 꾹 감았다. 알겠어. 만석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산길로 몸을 던졌다. 오두막에 남은 두 사람은 긴 숨을 내쉬었다. 오키는 김씨의 이마를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러나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김씨는 숨만 고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님, 이제 살 거예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 거야. 죽어도 같이 죽을 거야. 오두막의 햇살이 더 깊숙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 빛은 다정하기보다 낯선 기척처럼 느껴졌다. 오키는 문틈으로 비치는 산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민속이 무사히 돌아올지 그것만이 마음을 짓눌렀다. 한편 만석은 숨을 고르며 산길을 달렸다. 서둘러야 했다. 아침이면 장대감의 사내들이 추적에 나설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돈으로 움직였다. 욕심 많은 자들은 인간의 숨결까지도 값으로 매기곤 했다. 만석은 그것이 두려웠다. 동시에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못에 도착했을 때 숨이 가빴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상처가 쓰라렸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만석은 허리를 굽혀 대야에 물을 담았다. 그리고 목가에 풀숲을 헤치며 약초를 찾았다. 피가 멎고 열을 내리는 풀.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억이 떠올랐다. 이파리가 새 갈래로 갈라지고 줄기에 흰 털이 난 것. 그게 열을 내린다. 그는 조심스럽게 풀을 뜯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너머를 살폈다. 멀리 산마을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쩌면 그 연기 속에서 이미 누군가는 그들의 행방을 짐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오두막에서는 김 씨가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오키는 초조하게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되뇌었다. 조금만 버텨. 민속이 곧 돌아올 거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그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산길 어딘가에서 이질적인 발소리가 섞여 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석은 약초와 물을 짊어진 채 다시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햇살이 점점 더 강하게 내리쬐었다. 숨이 차올라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타들어가는 것은 조급한 마음이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 순간 뒤에서 마른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다. 민속이 움찔하며 돌아섰다. 숲 너머로 검은 갓을 쓴 사내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만석을 꿰뚫었다.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오두막에서는 오키가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저 멀리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문에 등을 대고 숨을 죽였다. 김 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마님, 무슨 일입니까?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김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만석은 몸을 굳혔다. 손에 쥐인 약초 꾸러미와 대야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사내들은 낡은 흑색 도포와 갓을 쓰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살기가 배어 있었다. 앞장선 사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 깊은 산 중에서 참 반가운 사람이네. 만석은 심장을 가다듬었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길을 막으실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다. 사내는 갓을 쓴 채 고개를 갸웃했다. 우린 그냥 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근데 말이야. 그는 만석의 허리춤을 훑어보았다. 왜 이렇게 바쁜 얼굴인가 싶어서 옆에 선 또 다른 사내가 툭 던졌다. 저놈, 장대감이 찾으라는 놈 아니야.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앞장선 사내가 껄껄 웃었다. 아하, 맞는구먼. 살아서 만나서 반갑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다. 비켜주십시오. 사내 셋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안 된다면 만석은 발을 반보 뒤로 뺐다. 그리고 허리에 찬 작은 식칼을 살짝 꺼냈다. 그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비켜주십시오. 여기서 죽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하, 죽을 각오 좋다. 그 각오가 진짠지 보자. Schießerinas Wort qua Tizkitu. 오두막.
오키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산사의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여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 중간중간에 분명 이질적인 기척이 섞여 있었다. 김 씨는 기운 없이 누워 있었지만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렸다. 마님, 누가 옵니까?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아무도. 그러나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녀는 숨을 죽였다. 문을 꾹 붙잡았다.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 저입니다. 오키는 화들짝 문을 열었다. 만서가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다. 만석의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그의 얼굴, 손, 옷자락이 모두 진홍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키는 입을 막았다. 무슨 일이야? 만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만났습니다. 놈들을. 그의 목소리는 파김치 같았다. 그는 힘없이 약초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걸 써야 합니다. 오키는 눈물이 터졌다. 만석아, 너 이러다 죽어.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마님이, 김씨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오키는 더욱 오열했다. 그녀는 만석의 손을 붙잡았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렀다. 제발, 좀 앉아. 만석은 비틀거리며 구석에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 쉬었다. 그러면서도 오키가 김씨의 상처를 씻고 약초를 찧어 붙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낮았다. 해는 벌써 기울어 있었다. 오두막은 더 어두워졌다. 불빛만이 흔들렸다. 만석은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오키의 울음소리에 깼다. 김 씨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오키는 필사적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만석은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가 타는 듯이 아팠다. 그는 오키를 붙잡았다. 마님,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진정해. 이 사람 죽어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만석은 피범벅인 손으로 김 씨의 맥을 짚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키는 그 말에 눈을 부릅떴다. 정말이야.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가망 있습니다. 약초 더 붙이세요. 상처를 지혈해야 합니다. 오키는 손이 떨리면서도 약초를 찧어 상처에 눌렀다. 피와 약즙이 섞여 흐르자 김 씨의 몸이 살짝 경련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오키는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만석은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만 넘기면.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오두막의 지붕이 덜컹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더욱 음산했다.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오키는 몸을 떨었다. 만석은 벽을 짚고 일어나 문을 살폈다. 피로에 절어 눈이 반쯤 감겼지만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마님,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눈을 붙이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오면 깨우세요. 오키는 놀란 얼굴로 만석을 바라봤다. 이런 몸으로 만석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 몸이라도 문은 지켜야 합니다. 그 웃음이 너무 처연해서 오키는 울음을 삼켰다. 고마워, 만석아. 그 말이 나오자 만석은 문 옆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피투성이인 채로 문고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며 곧 고단한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지독하게 길었다. 늑대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고 문 풍지 너머로 삭풍이 파고들었다. 만석은 문 옆에 등을 기댄 채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부유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비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목을 조르던 사내의 소나귀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숨이 막혔던 순간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만석은 화들짝 눈을 떴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뿐이었다. 이제 겨우 살아남았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으나 어쩐지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깊었다. 어렴풋이 오두막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오키의 울음이었다. 김씨의 숨소리가 점점 옅어져 가는 모양이었다. 만석은 팔을 문고리에 걸친 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언제라도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자객이 들이닥칠 것 같아졌다. 그 생각에 몸이 또 경련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풍지 틈새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왔다. 만석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애써 떨쳐냈다. 이대로 정신이 끊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다. 그 순간 다시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만석은 반쯤 감겼던 눈을 부릅떴다. 문고리를 꽉 쥐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또 온 건가?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문에 귀를 댔다. 발소리가 분명했다.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점점 가까워졌다. 만석은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식칼은 이미 빼앗겨 없었고 손에는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꼭 쥐었다. 문이 살짝 흔들렸다. 만석은 온몸에 힘을 주었다. 문을 밀어젖히면 그대로 달려들 작정이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바깥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맞을까? 조용히 해라. 두 사람의 낮은 중얼거림. 만석은 숨을 고르며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마른 갈대 빛갓을 쓴 산에 하나와 회색 두건을 쓴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얼굴을 들자 만석의 눈에 나칙은 형상이 들어왔다. 그녀는 오키의 먼 친척이라던 시골 여인 하향이었다. 그 순간 만석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등을 살짝 풀었다. 그러나 방심은 할 수 없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안에 혹시 오키 마님 계시는가요? 만석은 낮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냐? 아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나 향이에요. 마님 부탁으로 약초 더 가져왔어요. 그 말에 오키가 안에서 문까지 달려왔다. 아량이냐 만석은 오키의 손짓에 힘겹게 몸을 옆으로 비켰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다. 하양은 깜짝 놀라 오키와 만석의 몰골을 보고 손에 쥐인 꾸러미를 떨굴 뻔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오키는 울먹였다. 살인자들이 왔다 갔다. 겨우 막아냈다. 김씨도 아직 기운이 없어. 하향은 입술을 깨물고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건 어제 밤새 찌은 지혈약이에요. 장대감 사람들이 마을까지 수소문하고 다닌다기에 숨어서 왔어요.
그녀의 곁에 있던 사내는 동네 뗄 나무꾼이었다. 그는 만석의 부상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오, 우린 더 못 머무릅니다. 눈에 띄면 큰일 납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본 일은 부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내는 얼굴을 떨군 채 고개를 숙이고 하향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꾸러미를 오키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오키는 곧바로 김 씨의 상처를 살폈다. 아량이 가져온 신선한 지혈약을 더 붙였다. 만석은 문의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마님, 오늘 밤이 고비일 것입니다.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밤, 장대감이 분명히 더 많은 놈을 보낼 것입니다. 우린 이 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의 음성이 너무 차가워서 오키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연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도망칩시다. 만석은 눈을 떴다. 마님, 오늘 해가 기울기 전에 산 너머로 빠집시다.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그녀의 음성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만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 풍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아직 해가 떠 있었지만 이미 그늘은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전고 무렵 김 씨가 간신히 숨을 돌렸다. 숨결이 아주 약하게 이어졌다. 오키는 그의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만석은 부러진 나뭇가지 대신 작은 낫을 허리춤에 꿰었다. 그것이 마지막 방패였다. 그들은 짐을 간소히 꾸렸다. 피 묻은 옷을 벗길 틈도 없었다. 김 씨는 들것에 눕혔고 만석은 갈비뼈가 부러진 몸으로 그것이 짊어졌다. 오키는 등짐에 약초와 물병을 메었다. 만석아, 네, 살아서 내려갑시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 다짐이 담겨 있었다. 오후, 오두막을 떠나는 그 순간, 오키는 마지막으로 문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 피 비린내와 함께 살 길을 찾던 나날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러나 이제 더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살짝 만졌다. 고마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만석은 숨을 고르며 들것을 다시 어깨에 올렸다. 그들은 천천히 숲길로 발을 내디뎠다. 그늘진 소나무 숲이 앞으로 이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덜컹거렸다. 만석은 그 소리에 긴장했다. 언제라도 검은 갓을 쓴 사내들이 뛰어나올 것 같았다. 해가 기울자 숲속은 다시 음침해졌다. 만석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배어나왔다. 그의 시야가 몇 번이고 흐려졌다. 오키는 옆에서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조금만 더 가자. 만석아, 네. 만석은 갈비뼈가 쑤시는 고통을 참고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멈추세요. 쉬인 음성이 울렸다.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 아니, 셋, 전날과 같은 사내들의 복색이었다. 이번엔 더 큰 칼을 쥔 자도 있었다. 오키의 손이 떨렸다. 만석은 들것을 살짝 내려놓았다.
피 묻은 손으로 낫을 빼들었다. 사내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만 귀찮게 하지. 너희 셋. 여기서 끝이다. 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길을 못 막는다. 사내들이 웃었다. 죽어봐야 알 일이지.